25년 무키 배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치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구를 잘하는 선수, 그야말로 야구 천재라는 단어가 그 누구보다 잘 어울렸던 배치는 온데간데였고 그저 그런 리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선수만이 그의 등번호를 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분명 전혀 예전 같은 날카로움을 보여주지 못했죠. 일간에서는 그를 두고 이제 에이징 커브가 왔다, 사이즈의 한계가 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정말 배치는 이제 하락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배치는 이제 보지 못하는 걸까요? 25년 무키 배치를 돌아보고 다가올 시즌의 무키 배치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못했는지, 정말로 많이 못했는지 숫자로 조금 살펴보는 게 맞겠죠. 2025년 성적을 보면 타율 2할 오픈 8리, OPS 0.732, WRC 플러스 104, WAR 3.4를 기록했고 누적 기록을 보면 홈런 20개, 타점 82개, 도루 8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냥 성적만 두고 봐도 그렇게 좋은 성적이 아닌데 심지어 이 성적표를 받아온 선수가 무키 배치라니 상당히 부진한 게 맞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무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지 못했던 성적인지 그의 커리어 전체로 넓혀서 보면 WRC 플러스 104는 개인 통산 가장 낮았던 시즌이었으며 WAR 3.4 역시 코로나 단축 시즌 제외하고는 풀타임 시즌에서 가장 낮았던 시즌이었습니다. 네, 2025년은 무키 배치에게 최악의 한 해였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무키 배치도 그렇게 느끼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별로였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좋지 못한 성적이 나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파나틱스 다들 아시죠? 저도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아쿠냐 주니어, 에런 저지 유니폼 몇 개 직접 사봤거든요. 사실 여기는 MLB뿐 아니라 NBA, NFL, F1, PL, 라리가 등 전세계 주요 리그의 공식 라이센스를 다 갖고 있어서 각 리그 유니폼이랑 의류 아이템들을 전부 믿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파나틱스입니다. 근데요, 파나틱스 코리아가 정식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유니폼 살 때 더 이상 해외 직구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MLB 유니폼 사려면 개인 통관번호 넣고 배송주 수지 따로 잡아야 되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배송이었습니다. 제품 받기까지 운 좋으면 일주일이고 운 나쁘면 한 달 이상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파나틱스 코리아가 생겨서 더 이상 이런 기다림이 없어졌습니다. 주문하면 2-3일이면 받아볼 수 있고 당연히 통관번호 넣거나 그다지 지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따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식 오픈 기념으로 웰컴 이벤트 10% 할인 쿠폰도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딱 유니폼 구매하기 좋거든요. 또 3월 5일에 열리는 WBC 국가대표의 유니폼과 굿즈의 공식 구매처입니다. 이정우, 김두영 선수 등의 유니폼도 파나틱스 코리아에 들어가셔서 구경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품은 계속 입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응원하시는 팀 제품이 들어오기까지 가끔씩 들어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내용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세요. 프로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핑계일지도 모르겠지만 무키 배치는 25년 시작부터 몸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 도쿄 시리즈 다녀오고 나서 심각한 탈수 증상에 시달렸습니다. 정체불명의 급성 위장 질환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기간 체중이 8kg 가까이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심한 탈수 증상을 겪었다고 합니다. 일반인도 사실 저 정도로 질환을 얻으면 컨디션 난리나서 한 달 정도 회사 다니기 빡센데 몸을 쓰는 직업인 야구 선수에게 이 정도 질환은 정말 크리티컬했을 겁니다. 그리고 25년 5월 초에 발가락 끝 골절 부상으로 몇 경기 빠지게 되는데요. 이것 또한 나름 밸런스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구 선수에게 발가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밸런스를 잡고 체중 이동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 발가락은 정말 생각보다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질환 플러스 발가락 부상까지 연달아 발생한 악재는 무키 배치의 컨디션을 망가뜨리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로 둬야 할 게 풀타임 유격수로 경기를 치렀다는 겁니다. 중견수, 우익수, 이루수 모두 수비적으로 중요한 위치지만 사실 수비 영향이나 아웃카운트의 개수를 보면 유격수에 절대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배치의 나이가 33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는 35살인데 원래 유격수를 보던 선수들도 슬슬 유격수 포지션 내주고 2루나 3루로 가는 마당에 다른 포지션 돌다가 유격수로 풀타임 150경기를 치른다? 사실 이것 또한 어쩌면 악수였다면 악수였을 수 있을 만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켠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무키 배치는 유격수로 포지션 바꾼 게 에이징 커브를 앞당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주요 근거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이야기한 유격수 포지션 자체의 체력 소모, 그리고 두 번째는 무키 배치의 사이즈. 상대적으로 스몰 사이즈인 무키 배치는 천부적인 운동 감각으로 거의 대부분의 불리함을 커버친 유형의 선수였습니다. 흔히 그냥 하는 말로 천재가 아니라 진짜 리얼로 하늘이 내민 재능이라는 말이 그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선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유격수의 포지션 변경이 그 천재의 재능을 빠르게 소진시키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체력적으로 떨어지면 운동 감각이라는 건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0.1초의 반응이 0.2에서 0.3초가 되는 순간 야구에서는 이미 늦어버린 셈이죠. 그래서 야구의 시즌은 길고
여름을 지나봐야 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작은 딜레이를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을 보유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3살의 무키 배치에게 시즌 초반 극심한 체중 감소 현상과 발가락 부상은 그의 컨디션을 좀처럼 끌어올리지 못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에이징 커브가 시작되는 그 트리거를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실제로 세부 지표를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데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무키 배치는 단 한 번도 사고 속도가 90마일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유격수 플레이를 시작하게 되는 24년엔 89.9마일로 그리고 25년엔 89.1마일로 감소하게 되죠. 타자의 파워를 가늠하는데 바로미터인 타구 속도가 감소했다는 건 에이징 커브의 시작이라고 생각할 만한 충분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또한 스프린트 속도가 처음으로 27피트가 깨졌습니다. 24년엔 26.7피트 세크, 25년엔 26.9피트 세크. 속도의 감소는 역시 운동신경 저하를 의심하기 가장 좋은 요소죠. 배트 스피드 역시 감소했습니다. 23년엔 71.3마일이었던 배트 속도는 24년과 25년에 나란히 69마일로 감소했죠. 네, 어찌 보면 정말로 에이징 커브일지도 모를 지표들이 쌓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의 발언처럼 유격수의 포지션 변경이 그 언젠간 올 수밖에 없는 에이징 커브라는 레버를 앞당긴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키 배치는 지난 2월 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나쁜 시즌이었어요. 단순히 슬럼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고 몸의 균형이나 감각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훈련 방식, 식단, 리커버리, 루틴 전체를 재조정하며 체력과 컨디셔닝 구조 자체를 다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이오메카닉 측면에서 스윙과 체중 이동 패턴을 교정하고 있고 근력과 유연성을 재구축하고 있다고 하며 회복하는 과정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트레이닝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부상과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그 어떤 본질적인 변함을 무키 배치는 느꼈고 이제는 자신이 한 단계 변화해야 한다는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나쁜 시선으로 보면 결국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좋은 시선으로 보면 어쨌든 다시 리바운딩 되겠구나 라고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봐야겠죠. 저 개인적으로는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렇게 보는 첫 번째 이유는 25년의 초반 질병이 저는 너무 크리티컬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선수들은 스프링 시즌 망치면 그 시즌 전체를 망치기도 하는데요. 도쿄 시리즈 전후면 사실 그 연장선으로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때 거의 한 달가량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못했던 게 정말 크게 다가왔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장 중요한 패스트볼 타격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희망회로 돌릴만 하다는 겁니다. 23년 포심 상대 WOBA가 0.444였고 24년엔 WOBA가 0.396, 25년엔 WOBA가 0.412를 기록했습니다. 포심의 기대 장타율도 올해 0.535를 기록했죠. 즉 아직은 포심에 반응 못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배트 스피드, 타구 발사 속도 이런 것보다 진짜 에이징 커브의 시작을 딱 볼 수 있는 게 포심 패스트볼 상대 성적이 떨어질 때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앞서 무키 배치가 말한 것처럼 트레이닝 방법을 자신의 현재 몸 상태에 맞춰 리로딩 하다 보면 결국 몸 상태를 끌어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한 가지 무시 못할 사안은 결국 한 살 한 살 나이는 어쨌든 먹어간다는 거죠. 26년 무키 배치는 34살 시즌을 치러야 하고 27년엔 35살. 에이징 커브를 방어한다고 해도 앞으로 2, 3년이 방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 이후엔 어쩔 도리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성적은 조금씩 떨어질 거고 그럴수록 다저스의 힘도 빠지겠죠. 그래서 사실 다저스의 입장에선 반드시 26년 반등을 해줘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폼을 앞으로 적어도 최소 3년은 유지해주길 바랄 테죠. 그 3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할 때의 활약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리그 30위 안에 드는 엘리트급의 선수로 남아주길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카일 터커를 데려온 건 역시 이 기간에 확실히 하고 싶은 장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일 터커로 뭐 일을 내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 다저스의 중심인 오타니, 배치, 프리먼이 마지막 불꽃을 다할 때까지 땔감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로 말이죠. 그러기에 다저스 입장에선 반드시 배치는 살아나줘야 합니다. 단순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배치가 살아나줘야 좋지가 아니라 배치가 팀에서 맡아 하는 역할들이 반드시 살아나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타선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2번 타자, 그리고 수비의 핵임 유격수, 그리고 로하스가 대빵이라고 하지만 라커룸 보컬 리더까지. 그래서 이 타이밍에 무키 배치가 다시 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다저스의 입장에선 단순히 바라볼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저스가 3핏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이 순간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를 가리키는 아주 큰 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다저스는 무키 배치가 제 컨디션을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칫 그 구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2026년은 배치에게도 다저스에게도 그냥 하나의 시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드네요. 그들의 시즌을 한번 지켜보시죠.